오늘 오전 경찰 국수본의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요, 내란 실행 그리고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또 정치인 등을 사살한다, 이런 표현이 담긴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민간인으로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서 이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노 전 사령관은요, 이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습니다. 내란 모의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다만 사살 대상은 누구인가,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느냐라는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돌려서 기자를 노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구속 송치된 노 전 사령관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하신 건가요?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대응 해제 2차 계엄도 모의하셨나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등을 사살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는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는 듯한 그런 수첩 메모까지 확인이 되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내란죄에 이어서 적을 끌어들여 내란을 기도하는 외환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국수본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쪽, 70쪽 분량으로 여러 내란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이 수첩을 노 전 사령관이 한 무속인과 함께 운영하던 점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했고, 이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이 종교인, 공무원 등의 실명을 기재하고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한 부분, 또 이들을 체포한 뒤에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지와 함께 사살이란 표현을 쓴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 북방 한계선 NLL에서 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메모와 이 북한 오물풍선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실제 북한 도발이 유도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답변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물론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 개인의 어떤 상상일지, 또 실제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지, 또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건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또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서는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에 수십 차례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과 관련이 돼 있는 군 관계자들의 사주, 그리고 점을 봤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 등을 종합을 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올해 초부터 전북 군산의 무속인 이모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 군인들과 준비 중인 일이 있다, 이 일만 잘 끝나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며 자신이 대통령실에 갈 수 있겠는지를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도 보여주면서 선후배 사이인데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집요하게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무속인 이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사령관을 자신의 휴대폰에 사주 군인으로 저장해뒀다며 2022년 초부터 최근까지 노 전 사령관이 이 20번, 30번, 이 20번에서 30차례 정도 자신을 찾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 노 전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노전 사령관 본인도 이제 점집을 누군가와 함께 운영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또 정작 왜 다른 무속인을 찾아갔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노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속인 이 씨에 따르면 노전 사령관이 이 1960년 12월 18일로 알려져 있는 이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실제와는 달라서 이 사수도 다르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동아일보는 이런 이 씨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 노전 사령관이 특정한 목적 등을 위해서 이 윤 대통령의 사주를 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노전 사령관은 본인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진짜 생년월일이 언제인지는 말한 적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노전 사령관은요, 현역 시절에도 이 집무실에 부적을 붙이거나 동기생들에게 점을 봐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보고를 위해 사령관 집무실을 찾았던 이 정보사 소식통은요, 저희 TV조선에 당시 노 사령관이 한쪽 벽에 부적까지 붙여뒀고 이미 당시에도 주술적인 언행으로 상당히 유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육사 동기생은요, 이 노전 사령관은 전속 구간이나 운전병을 뽑을 때 생년월일을 묻는가 하면 초급 장교 시절부터 사람들을 만나면은 점 봐줄까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전 사령관이 과거부터 무속에 심취해왔고 또 계엄의 모의 과정에서도 무속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한테 외환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지난 9일에는 두 사람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노 전 사령관의 메모까지 드러나자 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빨리 체포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새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이 외환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선 노 전 사령관 수첩과 관련한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에 이어서 외환죄 공세에도 힘을 주려는 건 아무래도 이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층에게까지 이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내란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이자 외환 유치까지 기획했고 주요 요인에 대한 사살까지 계획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대 망상자의 섬뜩한 낙서는 수첩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함께 뭔가 도모하는 밑그림이 되었을까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인데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계획 그다음에 실행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 혐의로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식의 메모가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는 이제 외환죄를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NLL이든 최전방이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 선포의 빌미로 삼고 또 계엄을 유지하는 어떤 동력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발상 자체부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될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형법 92조를 보면은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은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북한을 타격하거나 자극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모를 하려는 것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형법 제 101조에 가면 일반 이적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이적죄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같은 입장인데 형법 99조의 일반 이적죄 적용 대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NLL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이미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도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12월 10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취지,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가장한 어떤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미국 정부는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미리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정보가 미국 당국에도 취득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노상원 씨 수첩에 있는 NLL 공격 유도가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가지고 이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기 때문에, 만약 이 행위를 어느 정도 기획하고 관련된 실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법 99조의 일반 이적죄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